참 시장 힘듭니다. 대응하기도 힘든 상황이고요.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민도 날로 깊어지시는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 그리고 이왕이면 오래된 전문가의 투자 전략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특집으로 마련해 드리고 있는데요. 리서치 센터장에게 현재 구간의 시장 상황과 함께 그 분석 그리고 전략까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대표에서 증권부의 박승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시장 상황부터 잠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월 효과 얘기는 많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코스닥 쪽으로 많이 편중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전체적으로 시장 분석, 기자의 눈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코스닥이 이제 1월 효과를 좀 톡톡히 누리는 동안 이제 코스피는 1월 내내 이제 움츠렸는데요. 코스피가 이제 1960선에 이제 안착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제 코스닥은 594.39까지 오르며 지난 2008년 6월 이후 6년 7개월 만에 이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최근 주요 대내적인 이제 변수가 대형주가 속한 코스피에 불리하고 중소형주 등 이제 코스닥에 유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먼저 대외적으로는 국제 유가의 급락, 그리스의 이제 유로존 탈퇴 우려, 스위스 프랑과 최저환율제 폐지 등 각종 대외 악재로 이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포함한 신흥국 증시 등 위험 자산에 대한 이제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가 주춤해지면서 대변수의 영향이 덜하고 이제 국내 투자자 이제 비중이 큰 이제 코스닥의 매력이 이제 부각이 된 겁니다. 또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 이제 국내 대기업들의 이제 실적이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좀 부진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 반면에 이제 소형주의 실적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선전한 점도 이제 코스닥에 이제 부각된 이제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의 설명은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충분히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리서치 센터장들은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고 있던가요? 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각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마다 다르겠지만 결론은 이제 올해도 쉽지 않다는 게 이제 공통된 의견입니다.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이제 좀 있으면 예상이 되고요. 또 중국의 경기도나 그리고 유로존과 신흥국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이 이제 여전합니다.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내 기업들의 실적 부진도 이제 여전하고요. 결국에 이제 우리 증시를 둘러싼 이제 대내적인 여건이 여전히 우호적이지 않아서 올해 국내 증시 이제 그 중에서도 코스피는 박스권을 이제 쉽게 탈출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제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전망에 이제 KDB 대우증권은 그 올해 코스피 예상 밴드를 1,750에서 2,050으로 증권사들 가운데서 이제 가장 낮게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 증시가 쉬었던 적이 있습니까만은 그래도 올해도 역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1,750에서 2,050이 가장 낮은 수치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참 해가 갈수록 예상 밴드 상하단도 좀 늘어난다는 기분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안 좋은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모멘텀이 될 만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그나마 이제 올해 증시를 좀 기대할 수 있는 게 이제 바로 이제 정부의 정책입니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이제 2번의 기준금리 인하를 했는데요. 이 효과가 이제 올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정부의 재정 정책이 이제 상반기에 집중되는 점도 상반기에 이제 코스피가 예상외로 선전할 수 있다는 이런 좀 희망적인 전망을 갖게 합니다. 네. 또 이제 정부의 배당 확대 정책에 대한 이제 국내 기업들의 호응이 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창모 NH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상반기 시장은 예상보다 괜찮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이제 주가 밴드에 대해서는 사실 상단보다는 시장이 지금 현재 안 좋으니까 하단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단부는 역시 PBR 1배 또는 0.9배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예, 그러면은 1,870 정도 선이 하단부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정책 외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국내 기업들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치가 그 어느 때보다 낮고 예.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실적 쇼크에 대한 이제 우려가 크지 않은 것도 이제 좀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워낙 좀 낮았으니까요. 어느 정도 기저 효과도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좀 하나하나 조금 더 쪼개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아무래도 핫하니까 코스닥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 어떤 전문가들은 600까지 금방 간다라고 예상을 하는 사람도 있던데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나요? 일단 전망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좀 정말 좋게 보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좀 너무 과열됐다. 이제 한번 이제 조정이 올 거다 이런 쪽도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가장 큰 이제 좀 분석에 들어가면 지금 현재 이제 올해
코스닥이 이제 뜨거운 이유가 미국 증시 영향이 좀 가장 크다는 게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미국 증시에서 잘 나가는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단연 이제 알리바바와 이제 텐센트로 이제 꼽히는데요. 네. 이들 기업 모두가 이제 기술력이 있고 또 혁신을 꾀하는 이제 종목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좀 다르지 않다는 전망인데요. 최근 코스닥 시장 강세를 이끄는 것도 이제 핀테크 그리고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뭐 삶의 변화를 촉발시키는 기술과 이제 혁신을 꾀하는 종목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윤남 대신증권 리서치 센터장의 이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기술과 혁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도 기술과 혁신에 관련된 그런 주식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뭐 코스닥의 일부 주식들도 마찬가지죠. 뭐 SNS 주식이라든지, 뭐 사물인터넷, 바이오텍,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주식들의 중심으로 결국 코스닥의 강세가 올해도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 사물 인터넷, 핀테크 역시 이 부분이 정말 기술력이 있어서 핫한 것도 있고요. 요즘 시장에서 다른 종목군 찾아보기도 힘든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때문에 과연 센터장들은 이외 분야에서 어떤 업종 분야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어떤 다른 업종들도 얘기가 나오던가요? 네, 뭐 가장 많이 꼽히는 게 그래도 이제 바로 배당주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이제 올해도 배당주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는 진단이 이제 지배적인데요. 우선 지난해 정부가 추진했던 가계소득 증대 방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기업의 배당 확대 정책이 여전히 좀 유효하고요. 또 국내 주식시장이 이제 과거와 같이 이제 그런 큰 성장성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 이제 투자자들은 이제 국내 기업에게 이제 배당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기업 역시 이제 시장금리 이상의 배당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현대차나 삼성전자 등이 이제 일부 대기업들이 배당을 늘리는 것도 이 때문이고요. 또 배당주와 함께 이제 눈여겨볼 종목으로는 이제 지배구조 그런 관련주도 이제 꼽혔습니다. 지난해 제일모직, 삼성 SDS 등 이제 삼성그룹 지배구조 변화와 관련해서 시장에 좀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요. 올해도 이런 지배구조 관련주들이 이제 관심을 끌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이제 삼성 그리고 이제 현대차그룹에 대해서 이제 주목하라는 제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준재 한국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 뭐 정부가 추진했던 게 가계소득 증대 정책. 이제 그 뭐 일부 방안 중에 이제 뭐 이 배당 확대 이런 정책이 있었는데 그건 배당 확대 같은 경우도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작년이 저희는 가장 저점이었다고 봅니다. 올 연간 내내 지배구조 관련된 주식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굉장히 높을 겁니다. 자, 배당주나 지배구조 관련한 종목군들은 사실 지난해 말부터 많이 핫했던 종목군인데요. 2015년에도 우리가 좀 유념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배당주나 지배구조 관련주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코스닥 시장에서의 핀테크나 사물인터넷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참 많이 들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외의 업종군이 우리가 또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증권사에서 이제 리서치 센터에서 이제 가장 이제 좀 이 외의 업종으로 이제 꼽히는 게 바로 이제 철강과 화학입니다. 여기 두 업종은 이제 과거에 이제 계속 부진을 거듭해왔는데요. 지금 일단 이 두 업종의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 만큼 이제 선별적인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는 진단입니다. 네. 특히 이들 업종의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 하락뿐만 아니라 상승할 때 변동성이 매우 큰데요. 그만큼 이제 변동성이 크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도 이제 생기기 마련입니다. 또 이 외에도 이제 밸류에이션이 이제 매력적인 이제 시장 대표주에 대한 관심도 이제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지난해 삼성전자와 이제 현대차그룹주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시장 대표주들이 이제 낮은 밸류에이션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적과 지배구조 이슈 등으로 이제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들 기업의 실적이 이제 바닥을 지났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배당 확대든 이제 주주이익 환원 등으로 이제 주가의 반등이 가능하다는 이제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대장주에 대한 관심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국내 시장 말고 해외 시장도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우리와 비교했을 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잘 나가고 미국도 작년 말까지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소외감을 많이 느꼈었는데요. 2015년에 해외 시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올해에도 우리나라만 이제 소외되는 시장이 조금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각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 같은 경우도 국내뿐 아니라 이제 해외 쪽을 좀 좋게 보고 있는데요. 지역별로는 후광통에 이어서 이제 성광통이 이제 시행되는 중국,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바다권을 벗어난 유럽,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이제 경기가 개선되는 미국 등 이제 이런 지역이 이제 유망 투자 대상으로 꼽혔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이제 미국이 가장 이제 안전하고 투자 수익률이 좋을 것이라며 달러 자산 이제 그런 자산에 대한 투자가 유망하다는 조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역시 좀
소외가 계속 된다니까 약간 씁쓸하긴 한데 그래도 중국과 미국 시장에 대한 상승 우상향은 좀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환율 잠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환율 전쟁에 대한 이야기 어제도 그렇고 앞서서도 얘기 많이 했으니까요. 특히 달러 원 환율, 우리 외환 시장에 관해서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지 간단하게 체크를 해주시죠. 그땐 유가가 하락되면서 이제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이제 사상 최대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점진적으로 이제 강세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특히 이제 그 과거 그러니까 미국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 시기를 보면 원화가 이제 강세를 띄었는데요. 네, 때문에 이제 조금 조만간 연준의 출구 전략이 시행이 되면 이제 원화가 이제 약세로 돌리기에는 좀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결국 이제 원화 강세가 되고 원달러 환율이 좀 하락되지 않을까 이런 좀 예상이 많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각 증권사에서 이제 올해 원달러 환율 밴드를 전망하는 수준이 1,030원에서 이제 1,120원 정도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보다 더 낮은 1,030원에서 1,120원까지 상단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리서치 센터장에게 듣는 투자 전략과 전망 박승원 기자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